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33조 원의 추표 추경안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책정된 예산 3조 원까지 더하게 된다면 이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총 36조 원의 추경이 이뤄지는데요. 이번 추경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정말 규모만 보면 슈퍼 추경 아닙니다. 일단 효과도 그만큼 나와줘야 할 텐데 일단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이번 코로나19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라고 불리죠. 네, 예. 국민지원금이라는 재난지원금, 예.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그리고 또 신용카드 캐시백이라고 불리는 예. 상생 소비 지원금 이렇게 3대 패키지가 15조 7천억 원에 담겼습니다. 예. 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액 같은 경우는요. 예.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0%에 지급이 됩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뭐 듣기로는 더 두텁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발언도 나왔는데 뭐 추가로 적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 원씩 더 주기로 하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네, 25만 원을 받았으면 예.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이에 대한 예산은 3천억 원 정도 담겼습니다. 예. 네,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과 손실 보상을 위해서도 3조 9천억 원이 담겼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회복 자금과 손실 보상 법제화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네, 지난해 집합 금지라든지 영업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예.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 9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예, 더 들어보죠. 네, 이 밖에도 일자리 지원과 고용 민생 지원 같은 이 예산에 2조 6천억 원을 투입을 하는데요. 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 창업, 주거 생활 이런 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또 11월에 집단 면역을 좀 활성화할 예정인데 백신과 방역 보강에 4조 4천억 원을 예산을 투입합니다. 예. 그리고 또 농어가 지원과 같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12조 6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내용을 짚어봤는데 일단 국채를 갚는 데 쓰기로 했다라는 또 부분이 또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추경 재원 중 2조 원을 국채를 갚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확보 지원 중 2조 원은 기존 국가채무상환에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초과 세수가 31조 5천억 원으로 상당한 만큼 일부는 채무상환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가장 큰 관심과 더불어서 입장차도 많았던 게 재난지원금입니다. 일단은 소득 하위의 80%로 지급이 결정이 됐는데 사실 이게 내가 여기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소득 하위 80%를 건강보험료로 잡을 방침인데요. 예.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가입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표를 보시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4인 가구는 월 975만 원입니다. 예. 네,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소득 하위 80%에 있어 세밀한 분류가 지금 현재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정부는 현재 TF를 꾸렸고 이번 달 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안내를 할 방침입니다. 예, 뭐 세부적인 분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보도된 사안들을 좀 보면 이게 재난지원금을 건보료 기준으로 준다라고 한다면 이게 직장에서 가입을 하신 분들도 있고 지역에서 또 따로 가입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산정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다,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직장 가입자들은 최근 직전에 소득을 알 수 있지만 예. 지역 가입자는 좀 아닌 경우가 많은데요. 예. 네, 지역 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부터 7월이라 지난해 소득 신고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정부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지난해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이의 제기를 한다면 받아들여서 추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럼 지역 가입자들은 뭐 지금 이제 직장에서 가입한 사람들 대비해서는
경우는 조금 더 늦게 받게 될 수도 있고 뭐 정확한 소득 피해 규모를 알 수 없다면 뭐 정확하게 규모를 받을 수 없다는 피해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재산은 없는데 이제 맞벌이 부부라서 연봉이 1억이 넘거나 예. 이제 소득은 또 없지만 이제 고액 재산가 같은 것은 재산가들은 이제 받는 거 아니냐는 예, 논란이 예.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고가의 주택 보유자나 예금 보유자들은 지원금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사실 이렇게 된다면 뭐 누구는 대상자지만 나중에 받게 되는 거고 뭐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주택이나 예금뿐만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려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나라 빚입니다. 뭐 앞서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세출 기준으로 최대 규모로 책정이 되고 있고 2차 추경 재정 지출도 600조 원을 넘겼다고 하거든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네,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올해 국가 부채가 1,000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요. 예. 이번 추경에서도 국가 부채 상환액이 2조 원밖에 안 돼서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조현석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2차 추경 주요 재원은 예상보다 더 거친 국세 수입 31조 5천억 원입니다. 정부가 이 가운데 6%인 2조 원만 나라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대부분을 현금성 지원에 쓰기로 한 건 재정을 풀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금년에 30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바 시장에서의 구축 효과를 막기 위하여 이를 시장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채 상환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이번 정부 들어 우리 경제의 재정 의존도가 커지면서 국가 예산은 50%나 불어났고 국가 채무도 30조 원이나 급증한 상황입니다. 올해 국고채 이자로 정부가 책정한 예산만 20조 원 규모입니다. 초과 세수도 뭐 경기가 확 좋아져서 그렇다기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온 거고 단기성이 좀 크기 때문에 우선 때 국가 채무 상환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국가재정법엔 더 거친 세금은 해당 연도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법 취지상 초과 세수는 빚 갚는 데 먼저 쓰여야 한다는 겁니다. 재정과 통화정책 간 엇박자도 논란거리입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현금 지원에 나서면서 시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우리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인플레이션, 우리 국가 부채 증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현금성 지원과 일회성 복지 사업이 대부분이고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예산이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일단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온 가운데 이렇게 현금을 푸는 조치들이 좀 우려 리스크로 꼽히고 있고요. 또 단기 조치다라는 또 비판들이 나오는 만큼 세부 사안들은 조금 더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추경이 뭐 편성이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일정을 좀 짚어보죠. 네, 정부는 내일 중으로 이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네,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경우 아직 여당 일부에서 전국민 지급 주장이 계속되고 있고 또 소득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역대 규모의 돈을 쓰는 만큼 효과도 톡톡히 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